핫쌤입니다. 코레일 NCS 10초해법 풀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것은 통계표에서 만나는 데이터 읽기에 대한 이해입니다. 통계표의 데이터는 대개 측정치나 산출치로 표시되죠. 측정치는 조사 결과값을 말하고 산출치는 그와 같은 조사 결과값을 어떤 수식에 넣었을 때 나온 계산값을 말합니다. 이 데이터 척도에 대한 이해가 자료 해석의 근간 중의 근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같은 개념 무시하거나 배제하고 거의가 다 계산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죠. 오늘 인터넷에서 이 문제를 보게 됐습니다. 2015년도 피식 기출문제일 겁니다. 내 책에도 들어있죠. 문제 풀이를 봤습니다. 계산 방식이죠. 피식 문제를 푸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계산 방식 문제 풀이라는 점이죠. 왜 그럴까요? 이 학자의 설명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백분율은 수와 직접 비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백분율은 상대적 단위이다. 하지만 수는 실제 값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20년간 이와 같은 지식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식을 문제 풀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지식을 활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전부 계산 방식으로 문제 풀이를 시도하고 있죠. 그리고 자료 해석 문제의 지문은 대개 통계표이기 때문에 통계표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방금 봤던 이 통계표를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래 조사 수행자는 조사 계획에 따라서 이와 같은 조사표를 만들고서 현장으로 갔을 겁니다. 거기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물었을 겁니다. 너는 이 시간대에 무슨 목적으로 다니니? 이렇게 계속 물었겠죠. 그렇게 해서 응답한 횟수를 각 항목에 기록했을 겁니다.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사 수행자는 이제 각 항목별 합계를 계산하겠죠. 자, 이렇게 표시된 것이 바로 실적 데이터입니다. 조사 결과값을 기록한 표죠. 각 항목별 실제 응답 횟수, 수가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조사 수행자는 이 실적 데이터를 가지고 비율로 환산한 거죠. 각 항목별 비율 값을 100으로 주고 업무 목적으로 이 시간대 다니는 사람들 횟수 이것을 비율로 다시 계산해서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데이터를 받았냐 하면 실적 데이터가 아니라 산출 데이터, 즉 비율 데이터를 받은 거죠. 그래서 업무 목적으로 이 시간대 다니는 사람들 그 비율 값을 가지고 실적 데이터에 이 값을 알 수 있느냐 모릅니다. 왜? 실적 데이터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학자의 설명에 따른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 통계 데이터의 특징을 빨리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냐면 각 목적별 비율 합계는 100인데 시간대별 수치 합은 전체 통행과 같으냐? 아닙니다. 다릅니다. 이것을 체크하고 나서 이제 문제 풀이를 시도하는 거죠. 자, 내가 평소 학생들에게 권하는 자료 해석 문제 풀이 프로세스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읽습니다. 그리고 단위 확인하죠. 세 번째, 데이터 특징을 파악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판단하러 가는 거죠. 자, 기억을 보겠습니다. 업무 목적 통행 비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 그러면 업무에서 데이터 크기가 가장 큰 놈을 잡으면 되죠. 전체 통행 잡고 횟수가 표시하고 가장 많은 시간대 데이터 크기 잡으니까 시간대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서 횟수란 표현이 실적 데이터 관련 진술인데 비율 데이터에서도 이 표현을 쓸 수 있느냐 이것을 짚어야 합니다.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율이 합이 100인 상태에서 데이터가 가장 크다는 얘기는 응답자 수가 가장 많다는 얘기입니다. 즉 점을 이렇게 찍은 횟수가 가장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진술 옳습니다. 단 동일 항목 내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차 비교는 안 됩니다. 이것을 볼게요. 여가 목적, 통행 비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 잡았습니다. 통행 횟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대 전체 통행 횟수를 비교하랍니다. 자, 여가 목적의 이 시간대 비율값, 전체 통행 이 시간대 비율값, 그에 따른 횟수를 파악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실측 데이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듯이 동일 항목 내에서는 횟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차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특정 항목의 비율값이 전체 100인 상태에서 그 항목 안에 있는 데이터끼리의 크기 비교에 따른 횟수, 즉 실측 데이터 크기 비교 가능하다. 왜? 동일 항목 안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실측 데이터 크기가 커야만이 비율값도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다른 항목과 다른 항목끼리의 교차 비교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실측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즉 비율로 표시된 산출 데이터에서 다른 항목끼리의 실측 데이터 비교는 불가능한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리얼도 같은 방식의 진술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죠. 리언에 대한 진술 판단입니다. 여기서도 통행 횟수를 묻고 있죠. 대신에 업무 쇼핑 여가 순서를 묻고 있습니다. 이게 비중 개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에서 이와 같은 순으로 볼 수 있겠니 하고 판단하라는 거죠. 자, 이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각 시간대별 데이터 크기를 비교하는 거죠. 먼저 가장 큰 놈 체크합니다. 자, 여기서도 체크, 이미 체크했고, 체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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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했고, 체크하고. 그러면 체크 표시를 가장 많이 받은 업무 목적으로 가장 많이 다닌다고 하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쇼핑과 여가를 비교하는 겁니다. 여기 같고 여기 또 여기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쇼핑을 우선순위로 둘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순서가 맞습니다. 그럼 답은 기억 니은이 들어간 1번이죠. 자, 내 문제 풀이에는 계산이 1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자료 해석 문제 풀이법입니다. 학생 전공이 통계학입니다. 자, NCS든 PCS든 시험의 성격은 20년간 익힌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지식 활용 능력 평가 시험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익힌 지식에서 비롯된 개념 가지고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바로 최소 비용, 최대 효과를 꾀하는 방식이다라고 나는 잔소리하는 거죠. 파이팅 하십시오.